29일이 설날이다 보니까, 지금 이번 달은,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 월마감이 25일이라 생각을 하시고, 25일 날이 1월 사업의 마감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업에 좀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이막 사업, 이막 사업의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계절로 비유하면 봄이라고 표현해요, 봄. 계절적으로 봄이라고 얘기하는데, 봄 그럼 뭐 어떤 시기죠? 예, 씨를 뿌리는 시기입니다, 씨. 열심히 씨를 뿌려야 돼요. 뭐 씨를 뿌린다는 거는 고객 컨택에 좀 많이 집중을 해야 될 그런 타이밍이에요. 고객 컨택. 최대한 고객 컨택을 하셔야 될 시기가 이막 사업이니까, 이막 사업에 최대한 고객 컨택은요, 1차적인 목적은 일단은, 1차적인 목적은요, 사전 리서치예요. 고객에 대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목적이에요. 일단 만나는 게 중요해요, 만나는 게. 그리고,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그 리드 명단, 우리 프로스펙트 명단, 가망 고객 명단을 최대한 많이 이렇게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뭐 SNS의 마케팅도 하는 거고, 자신이 PM 상황을 열심히 또 알려야 되고, 그리고 또 매일 아침에 또 그 생일 있는 분들 카카오톡에 친절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남기면서 그 이제 생일 축하한다 뭐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렇게 연락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첫 컨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부터 요 컨택 주기를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든 2주에 한 번이든 개개인의 그 리드 명단에 고객 명단에 따라서 그 컨택 주기를 설정하셔야 돼요. 컨택 주기. 어떤 사람은 3일에 한 번 이렇게 컨택을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어떤 사람은 2주에 한 번,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어떤 사람은 3개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각자 어떤 컨택 주기를 좀 정해야 된다. 그게 이제 컨택할 때 요령이거든요. 저는 요즘에 이 스톡북 활용을 되게 잘하고 있어요. 스톡북. 이 스톡북에 제가 이렇게 고객 컨택하면서 일단은 내가 PM을 제품이든 사업이든 전달해야 될 이유를 찾으면 무조건 리드 명단에 옮깁니다. 리드 명단에 올려서 이 리드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일단 빨리 팔로우 명단으로 옮기기 위해서 후속 조치 명단. 이 정확히는 팔로우업 명단이에요. 후속 조치 명단이라고 하는데 일로 넘기려면 어프로치가 했냐 안 했냐 그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어프로치 했냐, 안 했냐? 그럼 어프로치라는 건 별거 없어요. 뭐, 액티바이즈 뭐, 시연을 했냐, 데모를 했냐, 제품 제안을 했냐, 사업 제안을 했냐, 뭐,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어프로치 했냐, 안 했냐. 어프로치라는 거는 컨택과 달리,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이제 어프로치라고 하죠. 맞춤형으로 어떤 제안을 하는 것이 맞춤형 제안. 제품을 제안할 수도 있고, 사업을 제안할 수도 있고, 맞춤형 제안을 하는 게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이막 사업이 또 시작되니까, 그런 컨택에 좀 집중해야 될 시기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신년이다 보니까,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 상에도 한 해에 대한 어떤 목표 설정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올라와요, 보면. 그걸 보면서 동기부여 갖고, 저 또한도 2025년 새해가 밝으면서 저 나름대로 좀 여러 가지 목표를 좀 설정하고, 또 올해 내가 해야 될 것들도 뽑고, 또 저의 꿈과 다시 또 내가 해야 될 것들 또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고 있는데, 제가 오늘 우연찮게 SNS를 봤는데, 5년 전에 피해 만나기 전이에요. 2020년 1월에 제가 올렸던 그런 이제 한 해에 대한 목표 키워드를 봤는데 그때 오상아라고 하는 오상아 나 오자에 잃어버릴 상, 뭐 상치를 상 이런 장례식 할 때 상 친다잖아요. 상 오상아 그래서 아도 나 아자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죽인다, 내가 나를 잃어버린다 그런 의미인데 그때 이제 오상아라는 키워드를 정해서 제가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면서 내가 어떤 걸 했냐 내가 해보지 않은 것들을 많이 도전했던 것 같아요. 해보지 않았던 거. 그래서 혹시 보니까, 그 5년 전에 페이스북 보니까, 임전사님과 같이 일요일에 명동성당을 가가지고, 미사도 보내고, 그 다음 주에 제 기억이 나요. 어머니 아버님한테, 요번 새해 들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 해보려고,
명동성당 가서 이런 어떤 미사를 드렸다. 저희 집은 천주교 집안이다 보니까 부모님이 나도 우리 어머님이 나도 명동성당에서 미사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버님을 모셔서 함께 명동성당에서 같이 미사도 같이 드리고 그리고 이제 거의 식사도 대접하고 또 어머니 아버님 오래간만에 나오셨으니까 남대문 시장 한번 돌고 싶다고 이제 그런 기억이 나요. 5년 전에. 근데 그때 5년 전에 그렇게 신년 계획을 세우고, 진짜, 그때 정확히 막 얘기하면, 그때가 49살이었어요. 49살. 그래서 50이 되기 전에 40대 마무리하면서, 이게 내가 지금 살아왔던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나를 만들어 보겠다? 그때 제가 헤어스타일을 바꿨어요. 그 전에 뭐, 알도 박명수님 아시겠지만, 그때 제가 헤어스타일이 항상 이마를 가리는, 약간 파마를 항상 해가지고, 이렇게 이마를 가린 형태의 헤어스타일이었는데, 아이돌들 머리 있잖아요. 그런 헤어스타일이었는데, 제가 2020년도에 헤어스타일도 과감하게 바꿨던 게 그때 2020년도였고, 제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거를 아예 하자. 그러니까, 나를, 새로운 나를 만들려면, 그동안 나를 버려야 돼요. 다 버리고, 나는 원래 이랬는데, 나 원래 이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원래라는 말 쓰면 안 돼요. 내가 원래 했던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나를 만드는 거, 나를 디자인하는 거, 디자인. 새롭게 나를 디자인해서,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런 마음가짐을 했었는데, 뭐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다 보니까 2020년도에 뭐 하는 일들 다 좀 잘 됐었고, 좋은 기운들이 있었는지, 그러는 중에, 그러는 중에, 또, 제가 그 해 10월 달에 제가 PM 사업을 또 시작하는 그런 연도 2020년이었는데, 그때 2020년 연초에 저의 마음가짐이 달랐다. 달랐고, 제가 나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잊어버리고, 새로운 나를 디자인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이 직업병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이제 새해 들어서 좀 운동을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사이클 탄다 그랬잖아요. 사이클 타기 위해서 얼마 전에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그 책에서 힌트를 얻어서, 습관을 만들려면, 뭐 누구는 21일의 법칙이냐, 뭐 66일의 법칙이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도 있지만, 거기서 이제 그, 그 작가가 얘기하는 부분이 습관을 만들려면 결국엔 횟수의 문제다. 1만 시간의 법칙은 잘못됐다. 일만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것을 반복적으로 많이 했냐 안 했냐. 그 횟수의 문제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저희 사업도요, 결국에는 뭐 우리가 누군가를 신규 후원을 함에 있어서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확률에 도전하는 사업이다. 컨택의 횟수를, 컨택의 횟수를 늘려야 그 안에서 나와 함께 꿈을 이룰 사람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업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정 시간에 얼마나 많은 걸 시도했고 횟수, 얼마나 실패를 많이 해봤냐, 많은 시도를 했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것도 얼마나 그 행동을 내가 많이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지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부분에서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행동을, 어떠한 습관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많이 했냐, 아니냐가 습관이 형성되는 방법이라고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힌트를 얻었다는 게 그냥 하면 안 되고, 그냥이만 하면 안 되고, 내가 이제 신년 목표 중에, 예를 들어서 사이클을 타겠다. 사이클을 하루에 10분, 20분 뭐 타겠다. 이렇게 정하면 안 된대요. 이게 정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도. 제가 샤워하기 전에 한 15분, 20분 전에 미리 사이클을 타고 땀을 좀 흘리고 샤워를 하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샤워하기 전에 사이클 탈 거야. 이렇게 정해야 목표 설정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목표 설정을 해야 그게 습관이 된다고 해요. 제가 지금 뭐 샤워를 뭐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이틀에 한 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은 사이클을 타는 거예요. 그 제가 사실은 이런 줌 미팅 하기 전에, 그 전에도 줌 미팅 하기 전에 저는 항상 이렇게 샤워를 한 번 하는 그 루틴이 원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샤워하기 전에 사이클을 타고 샤워를 하고 줌 미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목표 설정을 하고 그렇게 스스로가 방법을 찾아야 자기의 습관이 된다고 하는데 오늘도 사이클을 탔는데 이게 직업병이에요. 제 사이클에 이렇게 체크하는 란이 있어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내가 얼마나 지금 사이클을 탔는지 시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 타이머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막 사이클 타면은 1분, 2분, 3분, 4분 이렇게 타이머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게 또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면 내가 얼마나 지금 달렸는지 거리가 나와요, 거리. 그럼 내가 열심히 사이클을 타면은 몇 킬로 뛰었다. 이게 나옵니다.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어느 정도의 속도로 갔는지가 나와요. 속도가 나와, 속도. 그러니까 내가 사이클을 탄 시간과 거리와 속도가 나와요. 마지막 데이터가 얼마나 칼로리가 지금 소모되고 있는지가 나와요. 이 네 가지가. 저희 집에 있는 사이클이. 그러니까 이걸 내가 타면서도 갑자기 이게 직업병이에요. 아, 우리가 사업할 때도 똑같아요. 목표라는 것도 단순히 그러니까 지금 사이클 타면서도 어떤 날은 막 내가 뭐 10분을 타겠다고 10분을 막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리를 봤더니 4km 정도 뛰었더라고요. 이 사이클로. 그러니까 4km? 근데 이제 어떤 날은 봤더니, 어, 10분이 지났는데 4km가 안 될 때가 있어. 그럼 10분이 됐어도 4km를 마저 끝까지 뛰게 돼요, 내가. 4km 마저 채워야겠다. 그 말은 내가 속도가 좀 늦었으니까 4km 못 뛴 거잖아요. 일정 속도로 했다라면 4km를 뛰었을 거고, 어? 그럼 이런 칼로리, 이게 내가 다 같이 변환이 되는데, 제가 그거 보면 직업병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제가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매달 목표 설정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똑같아요. 단순히 내가 어떤 직업을 가겠다? 이거는 뭐 사이클 내가 몇 분 타겠다 이런 걸 수도 있는데 단순히 어떤 직업을 내가 달성하겠다 이게 아니라 달성하겠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직업을 달성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퍼스트 라인에 신규 후원을 몇 명을 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번 달에 오토십 보유회원을 몇 명까지 한번 돌파해 보겠다. 그리고 매출을 얼마 정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몇 가지의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달에는 내가 오토시 보유회원을 내 목표대로 이룰 수도 있는 거고, 이뤘는데 매출이 또 그만큼 못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직급은 달성했는데 지금 얘기했던 부분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께 움직여져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직업병이에요. 뭐 하나 실제 생활에서도 사업과 연관짓는 부분이 생겨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전거 싸게 타면서도 우리 사업과 똑같더라. 우리 사업도 우리가 목표 설정을 한다는 거는 단순히 어떤 직급에 대한 목표만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직급을 달성하겠다는 목표,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퍼스트 라인에 신규 후원은 내가 이번 달에 몇 명을 하겠다. 그리고 오토십 보유원이 몇 명까지 하겠다. 한 몇 명까지 누적이죠. 누적이 몇 명 누적 회원을 늘려보겠다. 그리고 매출을 어느 정도 해보겠다. 이러한 네 가지 측면에서 목표 설정을 하면서 이 네 가지를 같이 보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 달은 내가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이냐. 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달은 제가 시간에 집중적으로 사이클 탈 때가 있고, 어떤 거리를 집중적으로 해서 좀 집중적으로 해서 사이클 탈 때도 있고, 어떤 날 속도에 좀 중점을 두고 탈 수도 있고, 어떤 칼로리 소모에 중점을 두고 탈 수도 있고, 이렇게 내가 그달에 따라서 약간 중점을 두면 달라질 수는 있어요. 이 네 가지를 함께 봐야 된다. 그래서 저희 사업도 결국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한 거를 내가 오늘 운동을 하면서 좀 느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요즘에 계속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세부대의 의미 중에 기존 사업자들은 마인드셋을 해야 된다. 이 마인드셋이 플러스 방향으로 이게 각도가 이게 틀어져야 돼요. 단 0.1도라도, 1도라도 틀어져야 돼요. 플러스 쪽으로. 마인드셋이.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얘기하는 세부대는 새로운 피는 조직의 활력소란 말처럼 지금은 멤버십 조직 확장에 좀 집중해야 될 때다. 가장 좀 확실한 세부대는 뭐예요? 새로운 신규 고객, 신규 사업자가 새 부대잖아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 담기 위해서 어떠한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나 자신의 마인드셋과 더불어서 자기 멤버십 조직의 측면을 봤을 때는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합류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그래서 지금 이막 사업이 시작되니까 지금은 컨택에 좀 최대한 집중하면서 최대한 컨택의 횟수, 기록에 도전하는 마음으로 컨택을 최대한 하면서 일단 고객들에 대한 사전 리서치를 통해서
내가 나의 이 PM의 사업이나 제품을 어떻게 맞춤형으로 제안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시기가 지금 시기입니다.